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범한 소시민, 평범한 드론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영상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드론 원스톱에서 이제 우리가 비행 승인, 촬영 승인을 받아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에 첫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드론 원스톱 사이트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접속하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그때 보여드렸던 이 드론 원스톱 메인 화면이 뜹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비행 계획, 비행 가능 지역 검색, 여기서 지도로 확인하기를 눌러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인지 아니면 승인이 필요 없는지, 관제권은 무엇이며 비행 금지 구역은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절차,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론 원스톱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비행 승인, 촬영 승인을 신청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는 회원가입은 적당하게 만들고 싶은 아이디로 하시면 되고, 다음에 아이디 만드셨으면 로그인을 하셔서 메인 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셨으면은 저는 지금 태블릿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라 이제 PC 버전하고는 살짝 구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태블릿 화면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위에 막대기 3개 표시를 열면은 이렇게 하위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민원 신청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행장치 신고, 사업 등록 신고, 승인 신청, 특별 비행 승인 신청, 항공 촬영 신청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좀 더 큰 글씨로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취미나 다른 기타 다른 사유로 드론을 띄우기 위해 승인이 필요할 때 보통은 비행 승인 따로, 항공 촬영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스톱 신청을,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에 대한 작성해야 될 내용을 한꺼번에 작성할 수가 있어요.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을 누르면은 이렇게 배너가 하나 뜨는데요.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 굳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 그것에 대한 배너를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보시면 비행 승인 대상 사전 확인,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대상이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길이 7m 초과는 무인 비행선, 그 다음에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그리고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지금 여기 뜬 비행 승인 대상 사전 확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에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비행하려는 기체가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 또는 뒤에 블라블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비행선까지 띄우는 건 아니고 이제 대부분 취미로 드론 띄우시는 거는 보통 멀티콥터라고 해서 왜 프로펠러 조그맣게 4개, 6개 달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멀티콥터라고 그래요. 대부분 멀티콥터를 사용하실 거고, 그런데 25kg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인이 그런 장비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농약 뿌릴 때나 일종 시험 볼 때 사용하는 그런 기체들은 최대 이륙 중량이 한 28kg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250g도 안 돼요. 그 제조사들이 250g에 못 미치게끔 만들어서 내놓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은 이 첫 번째 질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오를 누르시고, 두 번째 질문, 비행하려는 고도가 지표면으로부터 150m 이상입니까? 이 150m라는 것은 우리가 드론을 띄울 때 150m가 이제 승인을 받거나 승인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 띄울 수 있는 최대 고도예요. 이 150m보다 좀 더 높이 비행을 하고 싶으면은 설령 그 지역이 승인이 필요 없는 지역이어도 반드시 관계 당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면에서 150m를 넘어가게 되면은 임시 공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뭐 200m까지 띄우든 뭐 300m까지 띄우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임시 공역 신청을 해봤는데 보통 뭐 관제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임시 공역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오고요. 임시 공역 신청해서 150m보다 좀 더 높이 띄우고 싶으시면은 그냥 뭐 관제권도 아니고 비행 제한 금지 구역도 아닌 자유로운 지역에서 임시 공역 신청을 하셔가지고 150m보다 높이 띄우시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임시 공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론을 150m 이상으로 띄우고자 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이 그 이상의 높이에 띄우기 위한 여러분만의 하늘을 딱 지정해 주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관제권이다, 뭐 임시공역을 신청하고 싶은데 관제권이다, 그러면은 공항에 뭐 비행기 항로랑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개인이 관제권에서 뭐 150m 이상 허가를 받고 띄우고 싶다, 뭐 거의 허가가 안 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150m, 딱 그 150m나 그 이하, 그 정도의 고도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도 그냥 아니오를 누르시고 세 번째 질문, 비행하려는 지역이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등에 포함됩니까?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은 비행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촬영 신청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뜨죠. 비행 승인 대상이 아니면은 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드론에 뭐 대부분 다 카메라가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띄우고자 하는 지역에 이제 근처에 뭐 군부대가 있다거나 다른 국가 보안 시설이 있다던가 이런 거를 모를 때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촬영 신청 절차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비행하려는 지역이 뭐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에 포함됩니까? 네를 누르면 비행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하기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항공 촬영 신청 안내에 대한 그게 뜨죠. 항공 촬영 신청 안내에 대한 배너.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사전 항공 촬영도 원래 비행 승인처럼 사전 허가제였는데 2022년 12월 1일부로 사전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 비행 승인처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가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민원인들이 뭐 근처에 촬영 금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 촬영을 신청하면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가 촬영 금지 시설의 유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있다고 알려주지 뭐 그게 어느 부대다 무슨 시설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활지 등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신청 민원 처리는 비행 승인과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왼쪽이 막대기 3개 메뉴를 열었을 때 비행 승인 신청, 항공 촬영 신청 이게 따로따로 있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하는 거죠.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항공 촬영은 사전 허가가 아닌 사전 신청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지역 책임 부대는 촬영 신청 민원에 대한 촬영 금지 시설 유무만을 안내합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비행 기간. 이거는 이제 비행 계획에 대한 항목인데 맨 첫 번째 비행 기간. 비행 기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몇 월 며칠 그리고 똑같은 날짜 몇 월 며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느낌표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처리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날씨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날씨가 그 당일만 신청을 했는데 정작 당일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드론을 띄울 수 없다던가 이러면은 승인 받아도 뭐 정작 띄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날짜를 조금 촬영하고자 하는 당일만 기재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평일도 좀 넣으시고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평일 말고 촬영 당일로부터 한 3일, 4일 정도 뭐 하셔도 되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자 하는,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최대 1년 뒤의 날짜까지 여기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5월 5일에 2026년 5월 5일에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2027년 5월 5일까지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단 로미오 75 공역 및 서울 지역은 최대 2일, 그리고 파파 518 공역은 최대 6개월. 이 서울이 오히려 파파 518보다 좀 기간이 짧죠. 서울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띄울 수 있는 곳이 거의 드뭅니다. 도시 한 90%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 서울 시내에도 이제 그런 드론의 매니아들이나 뭐 또 띄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우라고 만든 곳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공간 외에도 지도를 보시면은 행정구역상 서울 시내 안에서 승인이 필요 없는 곳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진짜 드물다는 거. 그 다음에 촬영 기간. 이게 비행 촬영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촬영 기간도 있는 거예요. 촬영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일 제외하고 처리하는데 4일 정도 소요된다 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기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비행 목적.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배너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가 뜨는데, 레저 비행을 누르셔도 되고 사진, 영상 촬영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풍경 사진 담으려고 촬영하려고 띄우는 거니까 사진, 영상 촬영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비행 방식. 비행 방식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드론은 보통 시계 비행입니다. 우리가 드론을 날릴 때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비행을 해야 된다가 기본 원칙 중 하나인데요. 이게 가시권 안에서 비행해야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가시권,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권역 이 뜻이에요. 고로 시계 비행은 조종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종자가 직접 눈으로 드론을 보거나 아니면 조종기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거나, 이런 비행 방식을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거죠. 기타라는 선택 입력이니까 안 쓰셔도 되고, 촬영 장비의 명칭과 종류. 여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드론이 어느 브랜드 제품인가, 어느 기종인가, 그걸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DJI에서 만든 미니 3라는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DJI 미니 3, 그 다음에 종류는 멀티콥터, 뭐 프로펠러 4개 달려있으면 쿼드콥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미니 3, 미니 3 프로, 매빅 4 이런 뭐 다양한 드론 기종들이 있죠. 그런 명칭이랑 그 다음에 종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콥터, 좀 더 뭐 자세하게 적고 싶으면은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쿼드콥터, 헥사콥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비행구역. 비행구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비행구역 설정 버튼을 클릭하라고 하죠. 이걸 누르면 이건 뭐 위치 허용하셔도 되고 차단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행구역 지도가 떠요. 저는 요거 세이트라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셔도 돼요.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하시면은 안 바꾸셔도 되고. 자, 목표물,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 입력. 여기에 이제 뭐 그냥 풍경 사진 쓰세요. 풍경 사진, 그냥 넓은 범위로 그냥 풍경 사진이라고 쓰고, 뭐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거주지 주변 풍경 이렇게 쓰시고, 목적, 용도, 뭐 취미 이렇게 쓰시고. 자, 비행구역. 비행구역은 이제 이 지도상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어디를 예로 들어볼까? 어디로 갈까? 부천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골랐어요. 부천. 자, 그냥 여기 찍어 볼게요.
클릭을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주소와 좌표, 그 다음에 반경은 그냥 100m로 기본 설정이 돼서 나오는데, 반경은 이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드론의 전파 수신 범위를 어디 정도까지 설정했냐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근데 안전을 위해서 보통 1000m, 그러니까 1km 미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300m나 500m 그냥 이렇게 하시고, 반경을 입력하면은 아까 클릭한 위치에서 자동으로 반지름 500m의 원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고도는 아까 150m가 이제 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론을 최대로 띄울 수 있는, 지면에서 띄울 수 있는 높이가 150m라고 했죠. 그러면은 150을 입력하면은 밑에 피트도 자동으로 환산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비행 승인 담당, 항공 촬영 담당, 여기도 그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 주소가 이제 띄우고자 하는 주소가 등록이 되는 거죠. 자, 등록을 누르면은 아까 클릭한 주소의 좌표, 그 다음에 설정한 반경, 그리고 고도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비행 장치는 이건 내장치 불러오기 누르면은 예전에 신청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게 있으면은 내장치 불러오기를 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신청한 장비가 들어가요. 근데 보통 처음 할 때는 내장치 불러오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드론은 무인 멀티콥터. 신고 번호는 최대 이륙 중량 2kg 미만 비영리 용도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명,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촬영 장비 명칭이죠. 이렇게 쓰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드론의 모델명을 쓰시고, 용도는 이걸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비영리겠죠. 운용 유형도 드론 전문 기관이 아닌 이상 비연구용이고, 제작자, DJI의 기종이니까 DJI 쓰시면 되고, 규격은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에 거기 보시면 적혀 있어요. 그 적혀 있는 규격 적으시면 되고, 자체 중량, 우리가 취미로 날리는 드론은 250g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 홍길동,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각자 연락처 쓰시면 되고, 안전성 인증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250g 미만이면은 안전성 인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가입 유무도 미가입 쓰시면 되고, 제작 번호는 그 드론 배터리에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되고, 이 장치를 이건 제가 지금 규격 입력 안 해가지고 추가 버튼 눌렀을 때 추가 안 된 건데,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드론의 규격을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별표 쳐 있는 필수 항목을 다 채우셨으면은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종자 정보, 조종자 정보에 이제 본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사는데 주소 적으시면 되고, 자격 번호 또는 비행 경력, 여기에는 이제 250g이 넘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소유한 자격증에 적혀있는 자격 번호를 쓰시면 되고,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250g 이하니까 자격증이 필요가 없으니까 경력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루 쓰셔도 되고 이틀 쓰셔도 되고, 어차피 자격이 없으면은 비행 띄운 시간을 적어야 되니까 비행 시간으로 적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이거는 여러 항목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해당 서류 미첨부 시 보안 요구되니 첨부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의 사진을 찍어서 여기 파일 업로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안전성 인증, 이거는 취미용으로 할 거는 필요 없고,
조종자 증명은 이제 뭐 비행 교육원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반드시 필수로 첨부해야 되는 곳이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표가 정리되어 있죠. 만약에 드론 자격증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